지난 2010년 1월 7일 경남 첫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한 후 7년 8개월여 만에 드디어 100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을 소개합니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제시장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도의 거제시로 이관이 가시화되면서 저도의 거제 환원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7일 경남 첫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한 후 7년 8개월여 만에 드디어 100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에 드디어 100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경남 지역 100호 아너소사이어티 주인공은 주식회사 코만 김욱 대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라는 신조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우리 오춘길 대표님께서 권유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너소사이어티 어떤 게다 해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가입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다. 멋지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 멋진 걸 순위에 빼뜨려 놨다. 이게 오늘 내가 참 가로늦게 느꼈다 이겁니다. 경남 지역에는 지난 2010년 1월 7일 이후 7년 8개월여 만에 100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에 경남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와 대구에 이어 6번째로 100호 회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100번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부터 부부 간의 기부 그리고 부자 간의 기부까지. 지난해 10월에는 아버지께서 향년 84세의 나이로 같은 해 6월 별세하자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조금을 아버지 연세에 맞춰 84호로 가입을 하고 본인 역시 85호로 가입하면서 부자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한 겁니다. 또한 현재 경남 지역에는 5쌍의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4쌍의 부자 아너소사이어티가 가입을 했으며 5명의 고인도 경남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100호에 가입을 해주신 김육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100호가 6번째입니다. 전국 18개 시도에서 6번째라는 것은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욱 대표님의 뜻에 또 맞춰서 저희 공동모금회가 우리 또 지역과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금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확산됩니다. 이번 100호 아너소사이어티를 넘어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200호, 300호 회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나눔의 실천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가고파로 널리 알려진 이은상을 시작으로 김상옥, 김교환, 이유걸 등 창원 출신 시조 시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고파와 봄처녀 등 걸출한 작품을 남긴 노산 이은상을 비롯해 김상옥, 김교환, 이유걸 등 우리나라 현대 시조를 이끌었던 시조 시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원 출신의 시인으로 마산문학관은 창원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시조 시인들이 창작한 작품 2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창원의 시조 시인 모음전은 우리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그런 시조 시인들의 작품들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요. 그 작품 세계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 얻어낸 그런 경우입니다.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으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적 정형시지만 1884년 가보 경장 이후 고시조의 형식상 제약을 탈피하며 현대인의 생활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한 현대시조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창원은 다양한 문학 분야 중 시조 분야에서 우리나라 으뜸으로 불립니다. 이은상, 김상옥, 홍진기 등 뛰어난 시조 시인을 배출한 것은 물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조 시인들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우리 경남의 시조 시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시조 시인들이 많습니다. 문학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조 분야만은 노산 이은상 선생을 비롯해서 김상옥 선생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지금 우리 여러 시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경남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시조의 그런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평 월영에 깃든 시조가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마산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아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란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제시장 후보들을 심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조선업 관련 업종의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거제시. 그만큼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수의 색채가 옅은 곳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으로 최근에는 여권의 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었던 현 권민호 시장이 삼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혜연 전 도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난 시장선거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거제 지역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장훈 노무현 재단 경남 상인 대표도 출마의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자유한국당 거제 지역 도의원으로 김창규 의원과 오경문 의원, 황종명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시장이 탈당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계속 시장에 당선된 거제시를 다시 한번 지키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재선 거제시 의원인 박명옥 의원이 출마 쪽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노동당에서는 나양주 거제시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 인물 외에도 무소속 인사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 거제 부시장만 2번째 맡고 있는 서일준 거제 부시장은 공직자로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꾸준히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장 선거에도 나왔던 윤영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제시장 선거. 급변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최근 대통령 별장이었던 저도의 거제시로의 이관이 가시화되면서 저도의 거제 환원이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의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와 경남의 공약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돼 토론회는 하락종 거제 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거제 경실련 공동대표인 이헌 거제대학 교수와 진선도 거제도 관광협의회장, 김혜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하며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입기과제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거제와 경남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서의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진단, 정책 과제로서 의미를 고찰하고자 실시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부림시장 진인도 일대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차금지 탄력봉을 설치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밀집된 점포와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 좁은 소방통로로 화재 시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높아 평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했던 부림시장 진입로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8월 7일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365 코너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던 민원 발급기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확대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40개소 46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번 운영시간 확대로 비록 5시간의 짧은 연장 운영이지만 급한 일로 혜택을 보는 시민이 있다면 당연히 행정이 해야 할 기본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운영 추세 분석을 따라 더 나은 운영 방향을 찾을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리어카를 제공하는 사랑의 안전 리어카 전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나테크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안전 리어카뿐만 아니라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으며 안전 리어카는 어르신들에게 맞게 경량화해 안전 경광 등과 밤길 사고 방지 형광 페인트 칠로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2014년 처음 시작된 사랑의 리어카 사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는 분들을 위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안해 하나테크인의 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봉사를 통해 관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제68회 2016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18일 경남대학교 한마관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으며 학사보고와 축사, 학위증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김재민, 박수진 문학박사 등 18명을 비롯해 석사 177명, 학사 410명, 글로벌 CEO 과정 21명 등 총 862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경남대는 1946년 개교 이래 지역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마산항 항로 주변 해역에서 소형 어류의 산란과 성육장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마산항은 오랫동안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으로 어로 활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난달 문절망뚝과 청보리멸 등 다량의 어류알이 발견되면서 앞으로 인근 해역과 연계한 성육장 기능 역할을 추가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합니다. 군은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조례 개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 유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가산점 부여나 특별 승급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시각장애인이 모든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정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점자블록 정비공사 구간은 무항로와 고운로, 월영광장 일원으로 10월 중순까지 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점자 유도블록 5천여 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제 영등오광대는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깊어가는 여름밤 신명나는 오광대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거제 영등 오광대는 첫째 마당 오방심장도, 둘째 마당 문둥이 마당 등 총 5마당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26일 동안 정비를 위해 운행을 중단합니다. 통영관광공사는 통영 케이블카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해 운행을 중단하며 이 기간 동안 상부 역사 전망대 설치와 하부 역사의 탑승장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이달 말에서 9월 중으로 범죄 취약 지역 7곳에 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를 설치합니다. 로고젝터는 안전 문구가 그려진 이미지 글라스에 LED 조명을 투영해 이미지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가로등과 범죄 예방 기능을 동시에 하는 장치입니다. 고성군 대한노인회 삼산면 분회는 지난 17일 삼산면 사무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고는 지난 17일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내서읍 감천 계곡을 찾아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습니다. 내서읍 자생단체, 주민 등 참가자들은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떠내려온 쓰레기와 일부 관광객들의 남긴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정비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통영 출신 김규대 휠체어 육상 선수는 지난 17일 지역 인재 육성 기금을 통영시에 기탁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육상자문위원회 선출돼 받은 격려금을 기탁한 김규대 선수는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군 거류면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거류면 복지회관에서 주 2회씩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함양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통영소방서는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24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특히 22일에는 관내 국가 주요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에서 폭탄 테러를 가상한 합동 대응 훈련을 불시에 진행해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